자,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유혜숙 원장님과 또 김미곤 원장님의 강연에 대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토론은 김성준 좌장님 모시고 진행이 될 예정이었으나 잠시 뒤에 줌으로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재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님, 박경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전략사업실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줌으로는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박상현 인천장애인 부모연대 전 회장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 발표해 주셨던 유혜숙 원장님과 김미곤 원장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박경원 실장님께서 인천복지의 새로운 지평과 약진에 대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박경원입니다. 인천복지의 새로운 도약과 약진을 논하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배움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저희 토론은 세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천복지의 큰 틀에 관련된 부분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강론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과 마지막으로 오늘 주최측인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입니다. 인천의 전환과 도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전에 비해 가장 큰 차이는 형이 등장하였습니다. 무슨 형이냐고요? 인천형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전의 형과 다른 부분은 형이 상학적이진 않고요. 구체적이고 정책으로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 자료를 제가 PPT로 받아서 PDF로 전환해서 낱말 찾기를 해봤더니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물론 복지 147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등장하는 단어가 시민이 40회, 그 다음에 학습 교육이 37회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인천의 새로운 도약과 전환을 이야기하는 핵심 키워드를 시민과 학습 교육으로 보고 있다고 읽혀집니다. 이 부분들은 정책 과제 안에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에 발제하실 때 보여주셨던 압축적인 정리 내용이 핵심입니다. 가로축으로는 기본적으로 방향과 정책 사례, 세로축으로는 일하는 방식과 관점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입니다. 민과 관, 시민, 즉 시에서 권리로 가는 이 과정들이 문서적 정리로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내재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들 중에서는 저에게 눈에 들어오는 정책들은 시민교육, 주민참여예산제, 정책 모니터링, 복지기준선, 인천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종사자 처우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노력들이 크게 기대가 큽니다. 두 번째 토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큰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부 강론과 관련돼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정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신규 재정은 계속 확보해야 되고 기존 재정은 확대해야 됩니다. 표상으로는 지난 3년간의 예산 사회복지비 증가 비율이 45% 전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큰 확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혹시 이 부분들이 현 정부들이 시행한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정책인 최저임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의 보장성의 강화에 관련된 노인연금의 확대라든지 건강보험 수급 비율의 확대, 아동수당의 신설, 국민재난 지원금 등 기존의 중앙정책으로 연관된 비용들이 동시에 많이 포함돼서 혹시 약간의 착시가 보이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형이 인천형으로 자리 잡으려면 인천형만의 예산 재정 확보가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력이죠. 제가 지난 3년간 중앙정부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한 150개 지자체를 평가나 교육이나 모니터링의 방식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에 많은 형들이 나오는 인천형, 부산형, 양평형 여러 형들이 나오는데요. 그 형들이 좋은 사례로 나오는 사례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확보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잘 만드는 것이 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인력 투입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오늘 발제 내용에서
동시에 이 인력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 인력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의 청사진도 같이 언급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력 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이외에 이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평균선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오냐 하면 결국은 사회 서비스의 분야입니다.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나요? 휴먼이 제공합니다. 사람이 제공하죠. 휴먼의 손과 휴먼의 눈과 휴먼의 주민을 대하는 태도와 말하는 방식에서 휴먼의 서비스들이 결정이 납니다. 이 휴먼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민간기관의 종사자들이, 시민들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들을 이끌어낼 모니터링 방식, 평가 방식, 학습 지원 체계들이 전환과 도약의 시기에서 다시 한번 점검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는 키워드를 연결이라고 봅니다. 연결입니다. 우리나라 복지를 어떤 분들이 혹자로 냉혹하게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평가합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이제 없는 건 없다. 그러나 충분한 것도 없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충분한 서비스로 가야 되는 시기에 온 겁니다. 물론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하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근데 충분하게 하려면 앞에서 언급했던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정은 복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복지 관련된 분야의 토론이지만 사실은 환경에도 들어가고요, 문화에도 들어가고 교육에도 들어가고 건설에도 들어가고 주거에도 들어갑니다. 즉 복지 욕구를 충족할 만큼의 예산 재정이 동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제가 토론문 한글 문서에는 예를 들었지만 그걸 지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이 돌봄도 사실은 보건과 복지, 안전, 주거, 의료 영역들이 연결이 되었을 때 시민인 박경원이 동네에서 통합적으로 돌봄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 한 분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 많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각자 분야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방송을 저는 인천시장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인천시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장님이 드리는 주시는 상은 혼자 하면 작은 상, 두 개 부서가 같이 하면 큰 상, 여러 부서가 함께 모여서 하면 대상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적 전달 체계나 민간인이나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자기 일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필연적입니다. 근데 같이 하면 뭐가 좋아지냐고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력이 좋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력이 높아지려면 깊은 에너지와 함께 연결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오늘 발제문에서 선배 시민과 관련된 교육 내용도 있습니다. 인천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지역사회 기관들도 이 교육을 하지만 인천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평생교육 관련돼서 인천 인재 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요. 언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교육도 있습니다. 언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위원들 역량교육도 있고요. 이와 관련 저는 그래서 평생학습 축제를 다 같이 해라라는 연계의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새로운 전환과 도약을 가지고 있는 맥락의 핵심들을 같이 공유하고 따로 하되 같이 할 것을 연결하는 것들이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돈과 흔히 다 하는 이야기겠지만 재정인 돈과 사람과 연결 이 세 가지가 잘 조합되는 것들이 각각의 형들을 형이상학적으로가 아닌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더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분 남았나요? 한 1, 2분 안에 예, 마지막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 및 제언입니다. 인류학자 마거렛 미드라는 분에게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인류 문명의 증거가 시작이 어디였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마거렛 미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학생에게 1만 5천 년 전에 대퇴부, 즉 넓적다리가 부러졌다가 붙었던
골절되었다가 회복되었던 유적이 발굴된 것들이 인류 문명의 시작이다. 1만 5천 년 전에 넓적다리가 부러지면, 대퇴골이 부러지면 최소한 6주 이상의 거동이 불편했을 텐데 동물로부터 위험, 먹는 거, 이동,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건 누군가의 돌봄의 지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이 인류 문명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돌봄의 역사는 굉장히 이렇게 깊고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제 2021년에 돌봄은 법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됐죠. 사회서비스원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국회를 통과할 때 국민이 이 법에 요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에 요구하고 있는 기능 중에 10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성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라라는 것들이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라고요? 사회서비스원이 이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단위의 시민의 통합 돌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역할을 자리매김과 함께 이 법안에서 요구하고 있던 세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전국의 사회서비스원들과 함께 잘 연대하여 시민의 돌봄과 건강을 위해서 든든한 새로운 약진의 기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